이 물리학자 그 뉴턴 같은 경우에도 그 다른 얘기지만 그 영국의 이것도 국채 주식 투자였거든요. 그 사우스시 컴퍼니라고 해서 거기 주식 투자했다가 전 재산 다 날렸어요. 맞아요, 뉴턴이. 맞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겨요. 뉴턴이. 나는 우주의 움직임의 규칙은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읽을 수가 없다. 맞아요. 맞나요? 뉴턴도 거짓 아니요. 깜짝다니까요. 아니 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시장을 자, 요것만 잘라서 아예 요것만 잘라서 올려요. 쇼츠로. 김 교수님 뉴턴 디스하다. 그러니까 물론 주식 시장이나 그 경제를 심리학으로 요즘 많이 설명을 하긴 하지만 실물 없이 펀더멘털 없이 사람의 마음만 읽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뉴턴을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과 그 회사의 가치를 먼저 읽으셔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 뉴턴이 처음부터 돈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리니까 네, 그걸로 빚을 벌었어요. 내서 더 넣고 갖다 뻥이야 된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의 이면에는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나의 마음도 모른다. 나도 뭔가 열심히 펀더멘탈을 분석했을 것인데 아마도 네네. 똑똑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그게 이제 마치 마약처럼 돈이 쉽게 벌린다고 느껴지니까 그분이 사실 평생 동안 저는 이제 수학과학 잘 모르지만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겠습니까? 연구하고 머리 빠개져라 했겠죠? 근데 그때 번 것보다 그냥 이거 남의 회사에다가 그냥 투자했더니 금방만 벌리니까 혹했겠죠. 뉴턴도. 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읽기 어렵다는 게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기업 가치를 계산하려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 저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왜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한 2018년까지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나보다 주식 잘하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이 번 사람 자꾸 만나서 자꾸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벌었구나. 그거 차용해 보려고 하고 저분 저렇게 이렇게. 근데 그게 자기의 각자 성향이라든지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하나만 쭉 해야도 잘할까 말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잘했다니까 요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결국에 부러워져요. 저도 욕심이 나고 그 나쁜 말은 질투죠. 네,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결심했던 게 내가 이 사람 시기 질투를 해서 결과적으로 얻을 수 없다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나의 투자 방법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거를 갈고 닦고 견고하게 고도화시켜야겠다. 그래도 말하자면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중요한 건데 김현준이 원하는 기대 수익률이 있거든요. 나는 이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꾸준히 내면 내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어. 그 이상을 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 제 수준이 예를 들면 20%다. 그럼 매년 20%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30을 하고 40을 하는 사람을 만나버리면 20을 하려고 하다가 헛발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되고 마이너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 수익률을 자꾸 얘기해서 당신이 원하는 필요한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아내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당신만의 방법,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정보를 아예 차단해라. 그래서 제가 여의도도 안 갑니다. 저는 텔레그램도 안 해요. 카카오톡도 안 해요. 카톡을 안 하신다고요? 네, 안 해요. 유재석이네. 왜 그러냐면 이 여의도의 사람들은 그 정보를 나누면서 뭔가 얻어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그 욕망을. 그래서 아예 펀드 매니저 하는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우리 회사 사람들이랑만 얘기하고 뭔가 정보를 얻는다든지 네이버에 뉴스를 쳐본다든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근데 김현준 대표님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김현준 대표님은 일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축적하면서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해야죠. 꼭 네. 하셔야 되고요. 지금 오해하실까봐. 네네. 아니, 네. 제 얘기만 들으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가. 왜냐면, 근데 아까 뉴턴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잃을 사람은 잃게 되거든요. 이게 뭐 일반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인가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좀 살펴보면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 무언가 투자를 이제 처음에 들어가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끝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 두 분들은 명확하게 성향의 차이가 좀 보입니다.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센세이션 시킹이라는 성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센세이션 시킹 성향이 강한 분들은 익스트림 스포츠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번지 점프, 그다음에 무언가 굉장히 활발하고요. 모험적인 행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찾아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그걸 오히려 즐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성향 중에 하나는 그 매매 횟수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는 뭐 제가 투자를 거의 하지도 않지만 이거를 지금 팔았다가 다시 사고 그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하는 걸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파는 순간 올라가고 이러고 네, 그걸 견딜 수 있냐? 그렇죠.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 자체가 본인한테 굉장히 강한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거기서 조금 손해를 봤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초반에 많이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블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럴 때 이제 이거 나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른바 분들. 거기에 소속이 안 되면 소외되는 걸 못 견디는 사람. 그렇죠. 네. 이걸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fear of missing out, 네, 그러니까요.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불안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소외되기 싫어서 나도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투자 방식이거든요. 전혀 분석하지 않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들 하니까 뭔가 좋은 게 있겠지. 이런 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가 혹시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 타임 숨을 좀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안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막판에 들어갔다가 손해를 보느니 그냥 안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냐?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런 성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식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적정하냐 아니냐, 더 올라갈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단서에 의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세 분이랑 같이 방송을 한 다음에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좀 관심 있는 주식이 생겼어요. 근데 김현준 대표님이 그거 괜찮아요. 이렇게 한마디를 딱 던지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주식이 괜찮아 보이기 시작해요. 목소리는 낮추시는 거죠? 그런 건 줏대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단순한 그 단서에 의해서 혹은 내 친구가 샀다. 친구들이 야 그거 사봐. 지금 우리 친구들 다 샀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볼 건 없습니다. 이미 본인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 결정을 지지하는 증거만 계속 보십니다. 맞아요. 대공황이 1920년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쭉쭉쭉 올라가던 그 주식들 안 사면 너는 바보다라는 소리를 듣고 하루만 더 기다려볼래? 하루 기다리니까 더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너도 나도 사다가 이제 폭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물에 휩쓸리지 말라 이 말씀이시죠? 네네. 여기 본바우님이 막차인지 알아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왜 내가 타면 막차인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로 조금 더 유추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막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띵까띵까 진자님께서 올리셨는데 뉴스에서 사라고 하면은 팔아야 되나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 둘 중에 결정하라면 뭐 그것만 가지고 의사결정하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살 때 증권사에서 그 회사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없는지를 봐요. 없는지를? 네, 저는 그 분석 보고서를 읽는 게 아니고요. 분석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 읽을 수 있는 그런 툴이나 이런 거는 쓰고 있지만 그걸 읽으려고 결제를 해놓은 게 아니고요.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 모르냐, 이걸 안 분석하고 있냐, 그래야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조금 부연을 해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랄프 웬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훌륭한 책인데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비유를 하면서 책을 시작하냐면 이 사자하고 얼룩말에 대한 비유를 해요. 네. 얼룩말은 뭘 먹죠? 풀 먹죠. 그렇죠. 풀 먹고 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얼룩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얼룩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깨끗하고 싱싱한 풀을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썩은 풀은 싫어하겠죠. 네, 굳이 네. 이렇게 굳이 막 먹는데 흙이 막 묻어 있고 막 구겨져 있고 하는 건 싫을 거 아니에요? 식약청에 신고하죠. 네. 아마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랬을 때 얼룩말들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싱싱한 풀을 먹고 싶다. 싱싱한 풀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하고 좋은 수익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 무리 중에 싱싱한 풀을 먹고 싶으면 맨 앞에 맨 앞에 가장자리에 있어야 돼요. 가장자리. 가장자리에 있어야 안 밟힌 풀을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가장자리에 있으면 사자한테 잡혀먹힐 확률이 높죠. 공격당할 확률이 네. 높죠.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군중 안에 있는 이 얼룩말 무리의 가운데에 있는 놈들은 사자한테 먹히진 않죠. 사자는 이미 배가 부를 거예요. 옆에 친구들 다 먹기 때문에. 그렇죠. 난 죽진 않아. 그렇지만 밟힌 흙 묻은 풀밖에 그것밖에 못 먹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랄프 렌저의 생각이고, 이것도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면 충분히 리스크 테이킹을 해도 되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얼룩말 무리가 있는데 가장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다 싱싱한 풀을 먹잖아요. 네. 근데 사자가 만약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쪽에 있는 놈은 싱싱하면서도 안전하죠. 어떻게 알아요? 사자가 어떻게 올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자를 얼룩말들이 예측해보는 것처럼 아니, 우리도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그게? 사자가 어떻게 오는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룩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기업이 돈을 버냐 네. 또는 기업이 정말 쭉정인데 사람들의 관심만 많이 받고 있는 상태냐 또는 빚을 너무 많이 졌는데 돈을 잘 못 벌어가지고 망하기 직전이냐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충분히 이상한 회사 정도는 걸러낼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자의 그 방향을 예측하는 것처럼 그래도 이런 기업은 투자해놨을 때 몇 년 지나면 건강하고 적당한 수익, 나의 기대 수익률 이상을 충족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실력이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방송 전에 대표님과 이제 교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주식 투자를 안 해요. 저는 약간 1+1은 2여야 된다거든요.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근로소득 가지고는 평생 부자가 될 수가 없다.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 맞는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네. 근로소득, 내가 누군가한테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네. 부자 된 사람 누구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네. 여러분들이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네. 여러분들이 아는 부자의 이름을 써보자. 쭉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 명 나오겠죠? 뭐 아까 말씀드린 워렌 버핏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뭐 이재용, 뭐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업 오너 아니면 네. 대주주죠. 네, 거의. 네.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일으켰거나 또는 기업을 일으킨 뭐 선친으로부터 받은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몸 하나, 두뇌 하나, 그리고 정해진 시간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 내가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금전적으로 일반적인 시각에서 부자냐 아니냐는 인생의 중요한 잣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한 잣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급여 소득자로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지금 이게 이제 부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네. 어떤 분들은 그냥 금전적으로 부유하면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만으로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죠. 어떤 게 부자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할 때 대부분 행복의 개념이 같이 들어갑니다. 자기 만족.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만 많은 부자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돈만 많은데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자예요.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그 정말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뭐 대표님 저는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공 늘어나는 이재미로 돈 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아니 계속 공은 늘어나니까. 네, 왜냐하면 목적이 없거든요. 음. 그냥 내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사용하고 싶다는 목적 없이 계속 돈 버는 데만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지치고요. 그렇죠. 잘못하면 거기서 탈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투자 많이 하실 텐데 내가 투자를 하는 목적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 투자를 하는 목적은 뭐 예를 들면 집을 사기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에게 뭔가 조금 더 여행을 좀 더 자주 다니고 맞아요.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목적을 정하고 시작을 안 하시면 그분처럼 공 늘어나는 네, 거 네, 보는 네. 거. 그거는 심리학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근데 참 저도 빈살만도 왔고 20몇 조 조단위 얘기하는데 감이 안 와요. 네, 네. 대표님도 그 감 느끼시죠, 한번? 20조는 감이 안 오죠.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이 조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네. 간단히 이렇게 보면 되더라고요. 단군 할배가 네네.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하고 네. 단군 할배가 그 환인으로부터 연봉을 1억씩 받아요. 네네. 그리고 한 푼도 안 쓰고 매년 저축을 해. 네네. 지금 딱 5천억이에요. 그래요? 1조가 아니야. 5,000년 냈구나. 그러니까 5,000년. 앞으로 5천년을 더 버야 저축을 해야지 1조야.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6조, 20조 얘기하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얘기인데, 그 단군 할아버지가 1억씩 연봉, 고연봉자예요. 고연봉자예요. 근데 그걸 5,000년 받으면 5천억이에요. 5천억밖에 안 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5천억은 물론 큰 부자죠. 큰 부자지만 엄청난 기업가, 미국에서 뭐 순위에 올라가는 그런 정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5천억이요?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네. 그게 왜 문제가, 그러니까 5,000년이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5천억이 네. 된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급여소득자, 이걸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거고, 그런 비슷한 얘기 중에 아마 이거는 썬킴 선생님께서 만들어낸 비유겠지만, 제가 이제 기억하는 비유 중에 뭐가 있냐면, 미국을 이제 정복하러 갔을 때 영국 사람들이, 네. 거기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대요. 맨해튼에 이제 인디언들이 살았는데, 여기를 내가 이제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인디언한테 너네 내가 좀 이런 금은 보화를 좀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넘겨 했더니 인디언들이 멍청해가지고, 그 책에는 그렇게 써요. 멍청해가지고 그래? 하면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맨해튼 땅을 다 줘버렸대. 그러면서 그거를 뭐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더니 그 금은 보화가 예를 들면 뭐 100억이었다. 100억을 가지고 맨해튼 땅을 판 게 얼마나 멍청하냐라는 게 그 글의 주제인데, 네. 사실 저희들 자본가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시기에 만약에 100억을 받아가지고요, S&P 500 수익률이 10%에 불렸잖아요. 지금 맨해튼이 아니라 미국 전체 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때 이제 원주민들께서 S&P를 투자. 네네, 했다면. 네. 했다면. 근데 그때도 아까 네덜란드 시장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자본시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돈이 굴러가게 하는, 기업가랑 같이 동행하는 투자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년 1억씩 월급을 받아가지고 모은 사람과 누가 더 크냐 하면 그 인디언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이 투자 또는 자본 축적 이런 거를 빼놓고는 금전적 이 부를 이루는 게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CEO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를 향한 그 추월 차선인가? 네, 부의 추월 차선. 추월 차선은 투자밖에 없다.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을 창업한 사람들이 주로 부자거든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당신하고 현재 이재용 회장, 당신하고 마크 저커버그는 부의 차이가 크죠. 엄청나게 크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 안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타라고 해볼게요. 옛날 페이스북. 메타의 주식을 지금 사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앞으로는 마크 저커버그의 부가 불어나는 속도랑 여러분의 부가 늘어나는 속도는 같아요. 같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쟤는 원래 부자였으니까. 그리고 또 10년 지나고 나서 마크 저커버그가 뭐 100조가 됐대. 쟤는 원래 부자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기업가와 동행할 수 있는,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이 공동생산, 공동소유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 노트북, 마이크, 여기 기업, 그 다음 건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주식회사가 아니었으면 만들어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투기 뭐 버블 이런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면 계속 내 돈을 결국 잃게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에코프로로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황제 주지만 황제 할아버지 주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꼭 깨우쳤으면 좋을 근데 것 같아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커버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비율입니다. 비율. 네. 네, 저커버그가 버는 만큼 버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커버그가 버는 비율만큼 나도 속도. 같이 그 비율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아 거죠. 근데 네. 궁금한 게 지금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 일론 머스크랑 저커버그랑 진짜로 현타로 격투를 했는데 네. 저커버그가 두들겨 맞고 KO를 당했다. 그럼 네. 메타 주식 폭락한다는 게 맞나요? 하루 정도는 떨어질 것 같긴 해. 그걸 아마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이겼다고 해서 메타의 주가가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저는 저커버그가 지면 일론 머스크가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구 트위터 현재 X에다가 뭐 X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만나 보니까 얘가 뭐 뭐 병든 것 같아 뭐 이런 한번 식으로 툭 치니까 퍽 쓰러지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거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일론 머스크는 그쪽의 전문가지. 뭐 예를 들면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이런 쪽의 전문가지. 결투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주식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밈 주식이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 그 사람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일종의 그 바이럴 때문에 잘못 올라타실 수 있거든요. 그런 뉴스 들어보면 딱 이런 거 느끼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철이 없다. 애들이. 누구랑은 얘기 안 했습니다. 네네네.